정부가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대출을 더욱 억제해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막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. 이를 위해 신DTI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한층 강화된 DSR은 내년 하반기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소액 상환 불능자의 채권 감면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 신DTI는 기존 대출 가운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함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DSR은 여기에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. 이럴 경우 대출 한도가 연봉의 1.5배에 불과해 신규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줄고 특히 대출로 집을 산 다주택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,4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은행권 대출의 70% 이상이 가계대출입니다. GDP의 90%를 넘어섰고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릅니다.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. 연체 가산 금리를 내리고 특히 1,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40만 명에 대해서는 총 부채 1조 9천억 원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. 이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이들을 포함해 위험 가구는 126만 가구에 부채는 18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늘어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. 특히 연내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벌써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 내수 경기마저 나빠지면 그야말로 가계부채가 폭탄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. 이 같은 선제적 총량 관리와 함께 스스로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서는 자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제 저금리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. 뉴스 해설이었습니다.